자, 앞에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게 서로가 조금 조용해야 즐거운 수업 시간이 돼요. 알죠? 예? 눈썹은 뭐 이미 억지로 좀 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밀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밀면 먹는 거고요. 자, 아니. 그러면 아. 너무 귀엽죠? 지난 시간에 너무 귀여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니? 기억나니?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강제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의문문이잖아. 네. 그럼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의문문 파트를 배울 때 항상 왜 배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필요해서. 시험에 나와서 필요해서. 결국은 회화적으로 봤을 때라기보다는 어법 시험에 나오니까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맞아요? 사실 의문문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제로지? 100%지?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의문문을 정리하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그지? 의문사가 뭐한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맞아? 그 다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둘 다 공통적으로 무슨 동사? 비동사의 의문문과 조동사의 의문문과 무슨 동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 있는데 맞죠? 자,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 뒤에 뭐가 붙고요? 주어가 붙고요. 그 다음 조동사 뒤에는 주어 뒤에 뭐가 붙어요? 동사 원형이 붙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일반 동사 뒤에는 뭐가 들어가요?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좋아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저 형식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겠고 이 셋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겠죠. 조동사와 비동사는 티가 나지만 일반 동사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겠죠, 이노야? 티가 안 나요. 그지? 조동사나 비동사 같은 경우 우리가 비동사랑 조동사라는 걸 명확히 머릿속에 인지할 가능성이 크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딱 보니까 조동사네, 딱 보니까 비동사네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얘보다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 어법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왜 얘가 어법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냐면 두는 주어가 복수일 때가 맞아? 주어가 복수이거나 현재일 때지. 맞니? 맞아? 주어가 복수이거나 현재일 때지. 자, 그럼 더즈는 뭐야? 주어가 그렇지 단수일 때나 현재일 때지. 맞니? 맞아요? did는 뭐일 때야? 과거 시제일 때지. 여기까지 해줬어? 그러니까 왜? 동원 대신에 그 비동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들어갈 수 있죠. 조동사 뒤에 조동사만 못 들어가는 것 뿐이죠. 여기까지 갔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문장의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쓰는 동사가 다르기 때문에 do, does, did는 시험 문제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나오지 중학교 3학년 때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의문문이라는 걸 왜 배우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우리는 고등부 영어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편이니까 그 의문문 배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어차피 되게 쉽고 머릿속에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작문 시간에 연계해 줬듯이 일단은 의문사마다 의문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역할들도 하죠.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의문문을 잘 배워놔야 고등학교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어요. 간접 의문문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시험 문제 나와요. 고3 때는 안 나와요. 고3 때는 직접적으로 어법에 관련해서 어떤 어법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죠. 고3 때는 약간 좀 포괄적인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고3은 모든 내신 시험이 전범위 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그러겠어? 고3 교육과정은 이미 다 어법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만졌어? 손을. 어법의 전 과정이 끝났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어법의 전 과정이 끝나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법의 전 과정이 끝나요.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다른 점을 살펴보면 방금 내가 한 말이 뭐야? 그 무슨 고등학교 그 무슨 고등학교가 어디 고등학교야? 진짜 정말 진짜 저걸 할까 보다 그냥 야 왜? 왜? 뭐 들렸어? 정신 차리라고 이 개똥강아지가 야 맨날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쟤는 맨날 똑같은 소리 들어요. 듣잖아. 아, 저는 안 들어요. KSW 자 왜 그러시는? 아, 저 안경도 바꿨잖아요. 야 시우 바꿨던데? 아니. 네, 진짜요. 야 진짜 깜짝 놀라니 바꿨더라고. 봤는데 똑같은 안경을 봤어. 진짜. 아, 동그란 안경. 커플템. 야 제인이 좀 충격이지. 커플팅 좀 아닌 것 같아. 서진아 정신 좀 안 차릴래? 정신 차려 이년아. 뭐라고? 어머니 오셨어요? 어? 순간적으로 나왔어요. 순간 어머니랑 통화하는 줄 저게 알았어. 습관이라고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아 시끄러워 죽겠어. 거슬리는 소리 알지? 잘 때 여기서 목이 돌아다니는 소리. 자 그럼 보자. 돌려줘야 돼. 자 조용. 간접 의문문이 뭐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의문문을 배우는 건 결국 뭐 때문에 배운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놈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문문을 배우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 의문문의 형태, 쓰임, 어떤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각각 의문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걸 때문에 배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얘는 쉽죠. Who is the she? 자, who is she? 그녀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가요? 그럼 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뒤에 비동사 주어 순서 나와 있다고. 이건 어렵지가 않다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각기 정리를 해보자고요. who가 뭐냐? 라는 걸 봤을 때. who는 뭐니? 일단 첫 번째 의문사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의문대명사로도 쓰여요. 의문대명사로 쓰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의문대명사, 의문사 차이가 뭐예요? 의문대명사는 의문사이면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얘를 조금 바꿔볼게. 얘를 주어 표시 안 하고 원래대로 따지면 얘가 주어인데 얘 해석할 때 누가 그녀야 이렇게 되지. 후가 마치 누구처럼 해석도 돼. 주어처럼 해석도 되지. 그럼 이때 후는 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주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게 뭐야? 명사지? 근데 후라는 말은 구체적인 명사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는 추상적인 명사를 가리키지. 즉 어떤 명사 대신해서 쓰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문대명사란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갔죠? 응? 좋아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의문사는 중학교 과정에서 누구인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순서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의문 대명사로 쓰인 거 역시 중학교 때나 중요합니다. 누구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 의문 대명사라고 해요. 관계 대명사는요. 이때부터 관계 대명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될 거고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은 안 됩니다. 해석은 안 돼요. 그리고 선행사와 동격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기까지 갔니? 오케이? 자, 좋아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의문사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 비동사 주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의문사 do, does, did 주어는 주어 뒤에 동사 원형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조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여기 나와있지 얘들아.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이렇게 써있지 여기. 맞지?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뭐야? 의문사 비일반 동사인 경우. 자,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야?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입니까? 라고 해서 주어 동사 보어로 나와 있는데 what 자체가 뭐로 쓰인 거야? 주어로 쓰인, 그렇지, 주어로 쓰인 거란 말이야. 밑에도 한번 볼까? who, 누가, lives, 살아,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얘가 주어로 쓰였지? 의문사이자 여기까지 얘가. 자, 그 다음 그러면 봐봐봐. 여기에 what과 여기에 who는 의문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둘 다 주어의 역할을 하지. 맞아요? 맞아요? 이것들을 뭐라고 불러?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죠. 자, 봅시다. Who is 이렇게 나와 있으면 뒤에가 단수냐 복수이냐를 따져보라는 얘기지. 맞아? 뒤에 단수야 복수야? 단수.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 자, 두 번째 봅시다. When can we can이야. 지금 무슨 문이야? 그렇지, 의문문이지.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야, 동사 주어야, 조동사 주어야, 주어 조동사야. 조동사 주어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별 걱정 없이 가요, 의문사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Who is like, who likes the movie야. like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who is like야, who likes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이게 일반 동사의 의문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얘가 의문사이자 누구 역할까지 같이 해버리는 거야.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그냥 얘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했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두고 보세요. What did you do? 얘 중에서 뭘 써야 돼요? 그렇지. 왜? what이라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죠 지금 얘는. 그럼 네가 하는 것은 어제 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자체가 일반 동사로 쓰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동사 뒤에 의문문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조동사 did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뒤에 yesterday라는 말 보이지? 그럼 얘가 무엇을 나타내니까? 과거를 나타내니까 did를 썼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수없이 토요일부터 수없이 여러분들이 힘들죠. 네,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수없이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고 있으니까. 자, 봐봐. 그러면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의문. 자, 정리 좀 할게요. 여기서 밑에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 계속 중복하고 있는 거니까 해석만 할 거예요 이따가. 자, 그럼 봐봐봐. 의문사라는 걸 결국 무엇을 대비해서 배운다라고 했었어 아까? 그렇지, 간접 의문문을 대비해서 배운다고 했었지. 그럼 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자. 간접 의문문은 뭐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할까? 반대쪽을 물어보는 거.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왜 내가 칭찬하니까 어색하지? 야, 누가 보면 맨날 너 보고 욕하는 거야. 야, 너 그리고 할 거 있어. 나 화요일날 아침에 발산중 앞에 그 홍보하러 나가니까 내 옆에 딱 붙어있어. 알았어? 진짜요? 어. 진짜요? 아이고 거짓말 하지. 너무 하지 않아요. 아침에. 공부할 때는
몇 시? 대화를 대화를 나가요. 신일주 가세요. 대화 저 안 갈 거예요. 다른 사람 갈 거예요. 엄마 중에 쌤 오시면 안 돼. 엄마 중은 정한쌤 거라 정한쌤 갈 거예요. 한수는 출근기도 신일주는 대충 누가 가요? 다른 사람이 가요. 다현이 들어가거든요. 어디 아프지? 음악 갈 거야. 시우쌤이요? 시우쌤이랑 정한쌤. 시우쌤이 오빠랑 뭔데? 언제 오세요? 8시에 준비해야 되냐? 저희 9시인데 저 친구들이랑 항상 8시에 가서 놀고 있어요. 조금 8시에 도착이 안 해. 아 그래서 저 시까지 9시까지 있을 것 같아. 아, 시우쌤. 모르겠어. 기어서 다녀요. 쌤 언제예요? 쌤 언제예요? 어디 후문이 사람이 많이 온다고 예, 해서 다음 주 화요일. 여기에 대학원이면 대화도 한번 엄마쌤이랑 확인해 시우쌤. 볼게. 대화도 가긴 갈 건데 한수는 내 출근길에 들린다고. 선생님 출근길에 아 출근길에 가는 길이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밖에 소리 지르면 되잖아. 야 박남주 이렇게. 쌤 거기 걸어가진 않잖아요. 어? 걸어가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 네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 밖에서 끼꽝 소리 들리면 난 줄 알았지. 제일 제 차에서 쌤 내리는 시우쌤 뭐하 중이라고요? 모르겠어 어딘지. 근데 일단 내가 가는 학교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거든. 근데 나는 발산생. 오마 좀 와요, 오마 좀. 아니 재성좀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정희 씨가 얘기할 거고. 자 정희하고. 아 정희 해봐. 정희나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귀찮으니까 네가 와서 나눠주라고. 나는 여기서 안녕 이러고 있으니까 네가 들고서 말로 알았지? 이해했지? 야 내가 널 괜히 불렀겠냐? 잠깐만. 저 랩스턴 다임쌤 잘생겼다고 불러치고 야 잠깐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야 잠깐만. 야 아우 야 잠깐 조용히 해봐. 잠깐만. 잠깐만.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일이 발생했어요. 불안하니. 선생님 그렇지. 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름표를 하고 갈게. JT라고 안 하고. 정인이 담임쌤.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90이라고 쓰고 갈게. 선생님 눈썹 그럼 나는 JT가 아니잖아. 눈썹 어떻게 하세요? 여기 이제 하얀색 테이프 붙이고 가요. 모나리자처럼. 뭐야 어떡해. 그냥 대화 좀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혜랑 정인이는 올 때 시우쌤 이러고 오면 돼. 알겠지? 쌤 대화 중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정이 되면 다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시에 알겠어. 선생님 한수적으로 오세요. 너 얘기했잖아. 똑같은 거 몇 번에 꽝 하면 나라고. 쌤 8시에 와요? 저 학교 55분에 등교하니까 가방에 내려놓고 나갈게요. 쌤들 왜 학교 왜 와요? 어? 쌤들 학교 왜 와요? 그냥 뭐 송구하러 가는 거야. 하도 독보적이라 하길래 기분 나빠서. 맞아 그냥 놀려고 렉스카에 사람 아니. 많잖아요. 어? 렉스카에 사람 많잖아요. 당신이 득보라고 했잖아요. 한수정이 한번에 애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아니 쌤 미용친다는 애들이 렉스가 겁나 무시해요. 왜? 몰라요. 몰라요. 아우 선생님 자, 어쨌든- 펜 나눠줘요? 볼펜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나눠줄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그때가 은나가 선생님 렉스카 다닌다고 하면은 2개 줘요? 렉스캉 다닌다고 하면 와서 일하시면 된다고요. 저희 반에 랩스턴 4명 다녀요. 저희 반에 4명 그럼 다녀요. 4명 다 돌리시면 돼요. 정인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껌을 일단 씹어. 짝짝짝. 껌을 씹고 이렇게 딱 뭘 써서 들어갔지 않더라. 애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야 일로 와. 알겠지?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부채가 인기가 좀 많아요. 부채 저기 충분히 들고 가세요 저거. 아니 그러니까 나눠줄 건 부채 나눠주라고. 쌤 그런 게 인기 없는 학원만 돌리지 아니, 이런 다 거 좋아요. 돌려요. 아 그거 자. 누수라고 알아? 이제 봅시다. 다시. 어디 실장? 얘들아 여기 보세요. 의문사는 결국 뭐 때문에 배운다고? 간접 의문. 그렇지. 간접 의문 때문에 배운다고 했잖아. 양수지 미안해 소진아. 진짜
윤서진 의문사는 뭐 때문에 배운다고? 간접 의문 때문에. 간접 의문 때문에 배워요. 그리고 정인이가 얘기했죠. 간접 의문은 어떤 걸 간접 의문이라고 해?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너는 알고 있어? 하나의 의문문이죠. 정인이 못생겼는지 네. 두 가지죠. 두 개의 의문문이죠. 아유. 자 이걸 돌려서 얘기합니다. 정인이 못생겼는지 너는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정인이가 아니라 제일 알죠? 세미하게 할 것 같아. 그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알고 있어지. 여기까지 갔어. 근데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야? 정인이 못생겼는지를 이해해. 왜 정인이한테 그래요? 정인이. 아 이정인이 아닐 수도 있죠. 이정인이네. 자 근데 아유. 무슨 말인지 얘가 이게 간접 의문이에요. 여기까지 갔니?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간접 의문문에는 반드시 간접 의문문에도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어쨌든 이름이 의문문이니까 의문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간접 의문문을 나중에 배울 때 좀 편하라고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간접 의문문에도 의문사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 일반적인 여기 있는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다른 점은 잘 봐요. 얘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Whose bag is this? 이 가방 누구야? 물어보는 것이 하나죠. 맞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건 뭐야? 너 알고 있니? 정인이 못생겼는지? 정인이가 못생겼다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주체가 몇 개예요? 대상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야?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뭐야? 정인이는 못생겼다. 이쁘다. 이 두 가지죠. 잘생겼다고 했거든. 정인이 이쁘다. 정인이는 잘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는 거죠. 어. 여기까지 생기지 갔어? 않았고 예쁘지 않았어. 여기까지 갔니?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간접 의문은 문장이 몇 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야? 두 개. 두 개일 가능성이 크고 의문사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고 이거 의문문으로 바꿔야겠다. 일반적인 의문문은 문장이 몇 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야? 한 개. 그렇죠. 한 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갔니?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넘어가자. 문장이 몇 개면 두 개 이상이면 뭐가 필요하니?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가 필요하죠. 여기서 그러면 간접 의문은 몇 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두 개를 물어보고 있는데 한 문장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할 거야? 접속사가 필요할 거야. 그런데 간접 의문에는 접속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간단해요. 얘가 이때부터는 접속사. 아하. 얘가 이때부터는 접속사예요. 무슨 말인지 갔어? 접속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접속사니까. 그렇지, 의문사가 접속사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떤 질문이 나가야 돼요? 왜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의문사는 맨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장 중간에 낄 수밖에 없겠지. 예를 들어 넌 알고 있니? 누가 거기 사는지 하면 알고 있니를 물어볼 거면 너는 알고 있니가 앞에 나올 거고 그는 어디에 사는지가 뒤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뒤에가 의문사가 붙겠지?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럼 잘 봐봐. 제가 간접 의문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해서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해버리면 이거랑 관련이 없는 게 너무 수업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로 최대한 많이 설명하는 이유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거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갔어? 자, 얘가 이제 누구 역할을 한다고?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선생님, 의문사가 어떻게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와 의문사는 연관되어 있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때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 뒤에 주어 동사 달고 나오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돼 있어. 부정적인 그럼 걸로 뭐야? 바꿔요. 어찌됐든 얘가 수식절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내가 톰을 알아, 그는 못생겼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얘가 그럼 잘 봐봐.
앞에 있는 주어 동사 여기 있는 동사를 누가 연결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얘가 연결한다고 보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의문사 자체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접속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갔어? 네. 여기까지 갔어? 자, 그래서 여기 의문사는 누구 역할이야? 접속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간접 의문문에서는. 이것 때문에 제가 간접 의문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형식이 놀린다고? 자, 어쨌든 잘 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이제 간접 의문이 중학교 3학년 정도에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이 시험 범위가 되면 이 형신의 애들이 그러고 다닐 거예요. 의주동 이러고 외우고 다닐 겁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예, 멍청한 짓이죠. 왜? 야, 이러다가 이렇게해서 우리 학원에 그 시험 보려고 마음먹은 애가 이 영상 보게 되면 저 새끼한테 욕하네 이러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저희 영상 본 사람 없어요. 야, 조회수 왜 요즘 저기 안 하냐. 저희 자. 안 가요. 호시 치킨 그거 광고 안 좋아하는 줄 리가 없잖아. 조회수 100회도 안 넘는데 모시기 2마리가 미쳤냐? 레스토랑. 자, 어쨌든 잘 봐봐. 야 우리 순이가 잘 봐요. 아니었어. 중학교 2학년 끼고자. 그럼 잠깐 중학교 2학년 2학기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면 다른 중학교 애들이 의주동 이러면서 외우고 다니는 꼬라지를 여러분은 볼 겁니다. 꼬라지라뇨. 영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넥스탕 슈츠. 근데 여러분들 이건 확실해요. 통합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끝나요. 자,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좋아 동사. 정확해요. 의문사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접사. 그럼 뒤에 뭐 나와요? 좋아 동사. 끝. 아, 그럼 간접 의문은 어떤 형식으로밖에 안 나와? 어떤 형식으로밖에 안 나와? 의주동 식으로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거를 애들이 외우고 다녀요. 의주동 이러면서. 안 되는 거라고. 의문사가 접속사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뒤에 주어 동사 오는 건 당연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제가 Yes. 편하게 공부하자고요. 학원까지 다니는데 네. 알겠죠? 자, 좋습니다. 시간. 뭐야? 벌써 아직이에요. 네. 아씨, 소강하고 갈 뻔했네. 씨. 쉴 시간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몇 시부터인데요, 씨? 보통 한 10에서 15분 사이. 자, 그럼 여기 보자. 저희 저번에 6시에 했지 않아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자, 한 번 더 미칩시다. 와다 내가 뭐라고? 미친놈이라고? 몇 번이나 하는데요? 지금 왔어요? 시간. 너 지금 바로 받아야 돼? 나 수업 중인데. 아니 제가 왁싱인데 내가 근데 강제로 돌려. 뭘 뽑아놔야지 제 이름 뭐였지? 괜찮아. 너 어디 있어 지금? 제 옆에 있는데 다현아. What is it? 아, 알겠어. 다현아. 시간.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 네가 먼저 주면 또 쓰고. 오케이. What are you eating이야. 너 지금 무엇을 먹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네. 자, 대답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대답이 중요합니다. 왜 대답이 중요하냐면 어차피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초반의 시험 범위는 시험은 결국 의문사와 대답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너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 중이야?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A까지 갔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시제예요. 여기 시제가 뭐야? 현재. 그렇지, 진행형 시제죠. 그럼 대답할 때도 진행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제 일치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니 시제 일치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제 일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and가 나와 있고 것이 있고 오어가 있어요. 얘네들을 무슨 접속사라고 하지? 등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그러면 A의 시제가 과거 시제면 B의 시제도 뭐일 가능성이 커? 과거. 여기까지 갔어? 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지. 뭐가 조심해야 돼요? and, but, were 중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아, and입니다.
and예요. 저 뭐라고 그러니까 쓴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 A가 과거면 B도 과거라고 있고요. 자, and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X반이고 E반이고 R반이고를 떠나서 진짜 일단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왜 and를 주의하라고 할까? 시험 문제 많이 그리고라서 그 엔드 뒤에는 현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이유가 뭐야? 사실과 앞뒤가 다른 시제가 나올 수 있어. 좋아요. 앞뒤가 다른 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시제가 나오냐고. 우리는 선생님이 한 말을 외우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유를 찾으라고 했지. 왜 그럴까? 그 엔드가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죠. 자, 첫 번째 이유가 저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뜻이야? 그리고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고는 뭘 나타내는 말이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해갔지 순차적인 순서로서 A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먼저 일어났어도 얘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해봤어?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일까? and의 뜻이 두 가지예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가면 몇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자, and는 첫 번째 그리고죠. 두 번째 뭐예요?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and가 뭐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러면. 세 번째가 뭐야? 그리고 나서죠. 얘는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내주죠. 시간을. A에서 그리고 나서 B에서는 A와 B가 동시에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시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단 한 번도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면 그거 다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중등부 독해에서는 내용일치상의 시간의 선호 문제를 관리하는 시간의 선호 문제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쉬는 시간. 아직 안 됐어요. 자, 지금 몇 분이에요? 이제 5분이에요. 자, 네? 그러면서 몇 시 5분이요? 6시. 자, 여기요. 나 6시 50분이야. 후지에 별표 쳐놓으실래요? 후지에 별표 쳐놓으실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마이 미마이 기억나? 일침되는 노래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진짜 늦으시다. 넌 춤치잖아. 아, 춤치래. 몸치잖아. 춤치래. 춤치. 거의 흉치가 야, 누가 보면 춤치래. 정이 춤잘 춰요. 제가 선생님도 잘 쳐요. 정이 난 춤을 못 춰요. 출 생각도 없고요.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막 아이돌도 아니고 너를 봤어야 되냐고. 네. 영광 아니에요. 눈 딱 떴는데 정인이 카톡 왔길래 뭐야 이러고. 화장실 딱 나왔는데 와이프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래. 나 오늘 출근하기 싫다. 자, 봐봐. 내일 또 보내줘야 돼. 나랑 같이 찍어줘. 뭐 카리나라고. 너 자꾸 그러면 자 후가 있고요. 자꾸 그러면 뭐요? 한 말씀. 자, 후가 뭐예요? 후요. 후는 누구라는 뜻도 있지만 후를 주격으로 말해볼 수 있어요. 주격이 뭐예요? 아이마이마이라는 뜻. 주격이 뭐예요? 너 예비 중일반으로 강등시켜버린다. 강등? 자, 대구가 당할 수 있는. 자 봐봐. 주격이랑은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 됐죠? 자, 후예요. 그러면 주격, 목적격이 존재하겠죠? 그럼 얘는 뭐야? 품이에요. 아 소유격이요. 그러면 소유격도 나올 수 있겠죠? 호수. 여기까지 갔지? 즉, 는, 을, 의라고요. 여기까지 갔어? 그럼 소유격이 들어간다는 거. 후주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후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도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거 알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갔어? 그거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럼 봐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존재를 하는데 후주는 소유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소유격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소유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소유격이라고 얘기하죠. 네. 여기까지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쉴게요. 조금만 집중하세요. 소유격이라는 건
누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소유격을 씁니다. 그지? 그러면 A가 B를 가지고 있다가 소유격이 되네요. 네. B는 A의 것이다네요. 네. 지금 내 말에서 명사 몇 개 나왔어? 네. 명사 몇 개 나왔어? B는 A의 것. 세 개? 2개 나왔죠? B는 A 2개 나왔잖아요. 그럼 소유격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뒤에. 주어. 소유되어지는 명. 물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음. 후는 그냥 그 자체로 누구는이기 때문에 명사가 따로 뒤에 붙을 필요가 없죠. 네. 근데 후주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사가 바로 뒤에 붙어야 돼요. 네. 그러면 후주라는 소유격 의문사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후주 뒤에는 명사가 딸려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갔어? 네.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유유. 이렇게 돼요. 잘 봐요. 후의 소유격은 있어, 그지? 위치의 소유격은 뭐니? 와치. 이게 뭐야? 미치 마치. 남주 귀여워. 자, 위치의 소유격은 뭐니? 당연히 대답 못해줘, 없으니까. 옥천시. 왜 저희 낚아요? 내 맘이죠. 자, 위치의 소유격은 뭐야? 없어요. 없어요. 위치의 소유격은 없어요. 자, 근데 위치를 소유격으로 만들 수 있어? 있어요? 아니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잖아.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아주 잘.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뭔가가 하나 붙으면 되잖아. 이거가 큰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거 뭐 있어? 헤드 말고요. 온 후가 누구지? 마이. 후지가 누구의지? 그럼 위치는 어떤 것이지? 그러면 얘는 어떤 것의가 되면 되잖아. 어퍼스트로페이스는 좀 삼가합시다. 어퍼스트로페이스는 보통 고유명사나 그런 거에 쓰죠. 자, 그러면 아니 저는 후드라기를 영어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뭐 있냐고. 모르겠는. have 말고 have는 동사니까 제껴두고 뭐뭐의라는 뜻을 가진 놈이 뭐 있냐고. 유어스. 뭐뭐의 아하. 그죠 그죠. 뭐뭐의 내가 더럽게 어려운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뭐뭐의 소유. 그러니까 뭐냐고. 뭐뭐의 니네 다음 시험 봐. 뭐뭐의라고 써있어. 그럼 뭐 쓸 거야 여기다가? B. 뭐 쓸 거야? 위드. 뭐뭐의라고 썼는데 미를 쓴다고 이 미친놈아? 어이구. 마이. 마이. 위드. 뭐뭐의라고 써있다고. 오브 쓸 거 아니야 이씨. 아. 더럽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저 야 몰랐어요. 뭐뭐의라고 써있으면 오브 쓸 거 아니야 이 저 새끼까지. 몰랐어요. 여기까지인가? 거였어요? 어.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나 너무 상상도 못한 대답이 자꾸 나와. 선생님 아까 전에 못 알아듣. 자, 뭐뭐의 쓰면 뭐 쓸래? 미. 마이. 나 미쳐버리겠다 진짜. 마이? 그럼 잘 봐봐. 돌아버리겠다. 그럼 봐봐. 위치의 소유격은 없으니까 이 앞에 뭐를 붙여버리면 오브 위치. 오브위치를 써버리면 아 이거 A가 되니까 아 오브위치는 위치의 소유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위추? 여기까지가 예.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잘 봐. 이제 마지막. 잘 봐. 영어의 어법은 왜 탄생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 영어의 어법은 왜 탄생했다? 제일 첫 번째 중복의 불편함. 문장이 길어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게 영어예요.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그 함축적으로 생략돼 있어서 문장이 짧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해석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자, 잘 봐봐. 마지막이야. 잘 봐봐. 얘 지금 위치의 소유격이 없어서 몇 개로 늘려버렸어. 두 개. 그럼 이거는 영어에서 제일 짜증나는 짓거리거든? 네. 그럼 이거 많이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써요. 안 쓰겠지 거의. 쓰긴 써요. 네. 그럼 위치의 소유격은 어떻게 해버릴까? 제일 간편한 거. 후의 소유격이 후지니까 위치의 소유격도 뭐라고 해버리자. 위치스. 위치의 소유격도 뭐라고 해버리자. 후즈. 후지라고 해버리고 후지는 그냥 후와 위치 모두의 소유격이라고 정해져 버리자. 그러면 이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No. 여기까지 갔어? 그럼 후와 위치의 소유격은 뭐다? 후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갔지? 자, 오케이. 쉬세요. 야루. 아 김정은 못했어.